네, 안녕하세요. 제드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제가 영상 촬영을 시작한 지 297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광화문 교보에 오랜만에 가서 트렌드 코리아 강의를 듣고 왔고, 이렇게 책도 구입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양은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스피치도 좋았고, 정말 내용도 이해가 쏙쏙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제가 여기 노트에 적어왔는데 여러분께 공유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2025년에는 다소 밋밋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했는데 뱀띠잖아요, 뱀띠. 그래서 스네이크 센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대장 키워드인 옴니보어, 그리고 미시적인 키워드인 아보화, 토핑 경제, 무해력, 원포인트 업, 그리고 거시적 키워드로 페이스테크, 그라데이션 K, 물성 매력, 기후 감수성, 공진화 전략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단어들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옴니보어입니다. 옴니보어 뜻은 한문화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 잡식성이란 뜻인데요. 즉 대세가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나노 사회 같이 집단의 정형성이 사라지고 또 개체성, 취향의 개체성이 올라간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굴곡이 있는 TV 모니터를 판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게이머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게임을 하는 게이머를 타겟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보화가 있습니다. 아보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행복보다는 행운,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뜨개질을 한다거나 감사일기를 쓴다거나 필사를 하는 자기 지향적인 취미를 하는 걸 이제 아보화,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확행 같은 경우에는 좀 변질이 된 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항상 행복해야만 해라는 어떤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토핑 경제인데요. 토핑 경제는 말 그대로 크록스에 있는 지비츠 아니면 요아정에 있는 토핑 같은 우리가 다이어리를 꾸미는 거, 그리고 뭐 냉장고도 꾸민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매한 순간부터 고객이 생기고 또 나머지 이제 고객에게 어떤 역할을 남겨두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또 LG에서 듀오보라는 어떤 커피 머신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캡슐을 두 개를 넣어서 그 각각의 캡슐의 비율이나 온도로 새로운 맛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걸 토핑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의 역할을 남겨두는 거. 다음은 페이스테크입니다. 페이스테크는 얼굴과 표정을 표현하고 읽고 만들어내는 기술에 대한 트렌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배달 로봇에 이제 어떤 얼굴 표정이 있는 것처럼 기술의 얼굴을 익히거나 또 얼굴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을 페이스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라데이션 K. 그라데이션 K는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이분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그라데이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걸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이브가 만든 외국계 아이돌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온전히 100% K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분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라데이션 K라고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트렌드 코리아 책도 초록 색깔 뱀색이랑 여기 보면은 이 좀 귀염뽀짝한 핑크 색깔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해력이 있습니다. 무해력은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이라는 뜻인데 너무 작아서 무해하거나 귀염뽀짝하거나 서툴러서 무해한 경우에 무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물성 매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요소를 물성이라고 규정을 하고 특정한 대상에 경험 가능한 물성을 부여함으로써 매력도를 높여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체국 용돈 서비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용돈을 우리가 보통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직접 우체국에서 현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 기후 감수성이 있는데요. 이제 기후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를 내 문제로 보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또 LG의 텀블러 세척기가 스타벅스에 또 비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진화 전략인데요. 협력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성장하는 뜻입니다. 대기업끼리 협업을 한다거나 또 일본 마을 호텔이 예시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업은요. 지금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집중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계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안다첼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연예인 안선영 씨가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는 걸 줄여서 안다첼이라고 하고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영상 챌린지를 하듯이 뭔가 작지만 꾸준하게 챌린지 형태로 해 나가는 것을 원포인트 업 형식의 자기계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산을 옮기고 싶거든 호미질을 시작하라 라고 했는데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일단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이 어색하고 잘 못하지만 어떻게든 촬영을 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여기까지 297일까지 온 거니까 일단 큰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세분화해서 작은 일로 쪼개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은 300일이 다가온다 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처음 유튜브를 올렸을 때 또 중간에 올렸을 때 지금 올렸을 때랑은 확연히 다르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챌린지를 지속해 나가면 과거와는 다른 성장한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양은 교수님의 강의를 정말 재밌게 봤고 저도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하루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트렌드 코리아 한번 관심 있으시면 또 읽어보시고 제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오늘의 단어를 제가 몇 개 꼽자면 아보화 그리고 또 무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와닿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복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댓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